안녕하세요. 문학치료와 행복한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치료에 대해 궁금하세요? 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여러 나라의 문학치료 현황을 알아볼까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독서치료사인 레진 드탕벨이 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 프랑스의 창조적 독서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탕벨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영미권의 문학치료와 프랑스의 독서치료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고 시 낭송하기, 시 창작하기를 통해 치유된 여러 사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독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와 앞의 강의에서 소개한 정신과 의사들이 검증하고 엄선한 30권의 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리딩 에이전시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 문학치료의 특징이라면 의사들이 도서 처방을 한다는 점과 자기개발 도서에 대한 도서 선정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영국 정신과 의사가 선정한 30권의 한국의 번역 현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2권은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미 절판된 상태였고 다른 책들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약국입니다. 여러분, 시약국에서는 어떤 약을 판매할까요? 알약이 든 병과 문학 작품입니다. 각각의 병에는 약의 효능을 알리는 문구가 있는데요. 용기, 희망과 같은 상표가 붙어 있고 알약 안에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돌돌 말린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약국의 운영자는 데보라 엘머인데요. 영국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를 나누어 주면서 시를 처방하는 운전사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비숍스 캐슬에 시 약국을 열고 종이가 든 약을 팔고 시낭송회, 시인가의 대담, 시치료, 문학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며 시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약국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서치료 연구에 중국에서의 최근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소개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중국의 독서치료는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꾸준하게 독서치료가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독서치료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독서치료학회와 한국문학치료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며 꾸준하게 문학치료사와 독서치료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문학치료 전문가인 조셉 골드는 비블리오 테라피, 독서치료, 책 속에서 만나는 마음치유법이라는 책에서 문학은 튼튼한 구명줄이며 생존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강조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빨강머리 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골드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독자들은 앤에게서 희망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앤은 남자인 줄로 오해되어 커트버트 가족의 농장인 그린 게이블스로 오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어떤 여성은 이 책은 그녀의 구명 대목이었고 앤 시리즈가 없었다면 절망과 상심으로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강머리에 수다스럽고 공상하기 좋아하는 명랑한 고아애는 언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아의식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책에 나타난 말하기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책과 경전을 크게 읽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 22%가 배출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의 심리 상담사가 기획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얼마 전에 그것을 끝마쳤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5개 나라의 20명과 함께한 치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필자들은 모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책을 쓰기 위해 흩어진 기억과 자료를 찾아야 했고 초반과 중반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태평양 시간대를 이용해 줌으로 여러 번 치유 세션을 진행했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프로젝트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들께 목소리를 부여하며 합당한 애도를 하고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치료학회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치료학회와 한국의 문학치료학회와 독서치료학회를 위해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 학회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한국의 문학치료 현황, 시조의 시치료적 효과 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치료, 글쓰기 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한 존 폭스는 캘리포니아의 시약연구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스는 2008년에 치유하는 단어들 시약, 이 시약이라는 것이 포이트리 메디슨입니다. 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의사와 함께 출연해 시를 포함한 표현 예술의 실제와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와 의사 그리고 문학치료사가 쓴 시를 함께 읽고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과 의대생들이 시를 읽음으로써 환자들을 생물의학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료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의대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기도 합니다. 캐슬린 애덤스도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는데 현재 콜로라도에서 저널치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쓰기 치료 전문가를 배출하면서 활발하게 책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뒤 오늘 강의에서 소개한 해외의 여러 곳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 한 곳이 세디 패터슨 델라니 아프리카 뿌리 도서관입니다. 델라니는 1919년경에 엘라베마의 한 병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독서치료를 임상에 적용하였습니다. 델라니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과 전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흑인들을 위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계의 사서들이 델라니의 특강을 듣기 위해 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할렘에는
델라니를 기념하는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델라니의 여러 활동 가운데 이민자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델라니의 활동을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문학치료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치료와 행복한 삶에 대해 1강, 문학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 2강, 효과가 입증된 글쓰기 치료. 3강, 시치료에 대해 궁금하세요? 4강, 여러 나라의 문학치료 현황을 알아볼까요?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이야기한 구호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읽고 써야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구호입니다. 한국은 하루 37.5명이 자살하는 나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고민과 환경오염,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에는 책에는 모든 앞선 세대들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글이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 더 척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담긴 문학 작품을 읽고 낭송하고 필사하거나 전어를 쓰고 직접 작품을 창작하면서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즈버그주 오하이오에는 농장으로 간 소년이 세상에 대해 눈을 뜨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농장에 오게 된 소년에게는 삶이 1000가지의 새롭고 즐거운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성경의 한 구절에서는 내가 두 눈을 하늘로 향했을 때 나는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문학의 치유력으로 소년처럼 삶이 변화되고 성경의 구절처럼 온건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학치료와 행복한 삶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